자, 시장이 마감돼서 HLB 그룹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막판에 좀 밀렸죠. 시장 밀리면서 같이 밀렸고, 공매도 좀 볼게요. 한 10%대. 시장상 안 좋아서 이제 많이 나오네요. 좀 박스권에 갇힌 상황이죠, 지금. HLB 생명과학도 14%. 공매도가 많이 나왔네요. 많이 나왔습니다. 알았어. 자, 보겠습니다. 이제 자리가 중요하죠. 제 HLB는 당분간은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서 옆으로 갈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박스권에 갇히는 공간에서 깨지 않아야 될 자리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월봉에서 보게 되면 이 시켜서는 깨면 안 돼요. 깨도 항상 무너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면 다시 바닥이 오게 되는데, 그러면 리브세라립의 행보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저점이 오게 되면 저점이 오는 자리 이런 데 사시면 돼요. 대신에 애초에 깨지 않는 게 중요해요. 특히 이번 주 종가상 60선이 올려놔야 되는데 또 이탈했죠.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 종가상 올려놓는 게 무척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 지수가 중요해요. 코닥 지수가 주봉에서 5선만 회복해주면 다음 주에 아마 좋아질 확률이 꽤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많이 사는 것보다는 이시켜서 확인하고 사시는 게 좋고, 굳이 내가 단기 전탈하겠다 그러면 이시켜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HLB 생명과학은 이시켜선을 훼손했습니다. 훼손했기 때문에 물론 월봉이라는 게 종가상 완성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시장이 크게 무너지거나 내일 같은 날 휘청하게 되면 HLB 생명과학 떨어져요. 여기 11,000원대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런 자리 사시면 돼요. 지금은 깨고 있기 때문에 사는 자리가 아니에요. 20겨선을 깨게 되면 사지 말고 20겨선을 깨면 우린 이런 각오를 해야 돼요. 만약에 이번 달 종가상 올려놓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번 달 종가상 20겨선을 깼다. 우린 각오라는 걸 해야 돼요. 어떤 각오를 해야 되냐? 아, 내가 지금부터 한 달에서 세 달은 고생을 할 수 있다. 20겨선 다시 돌려올 때까지 고생하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지금 HLB 생명과학이 20겨선을 깨게 되면 어디까지 밀리냐면 변곡점 자리에 자 여기까지 밀려요. 즉 여기가 어디냐면 22년 6월 달에 저점 찍은 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1,800원이 오거든요. 이런 자리 또 사야죠. 이런 자리 사시면 돼요. 오늘은 단기에 들어가신 분들은 20겨선 깨는 순간 손절하는 자리고, 신규로 들어가려 하더라도 여기까지 밀렸을 때가 사는 게 좋은 거고, 20겨선 근처를 회복해 주는 게 좋아요. 근데 월 말에 완성이 되기 때문에 잘 모르죠, 지금. 완성될지 안 될지. 그러면 분할 매수로. 한 번에 사지 말고 분할 매수 잘 모아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주봉에서 5주선을 회복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추세가 우하인 거예요. 즉, 중기적인 추세가 못 돌아섰기 때문에 아까 알려드린 1,800원대까지 얼마든지 밀릴 수 있고, 시장이 심하게 밀려서 1,800원이 오게 되고 돌아 나가게 되면 다시 매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기존에 사놓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마요. 일단 시장 상황 먼저 보고 결정하는 게 좋고, 그냥 중장기 투자로 이런 데 들어가신 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리버세라에 대한 행보가 전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뉴스, 기사 이런 거 아무것도 믿지 마요. 그냥 자리만 믿으면 돼요. 일단 추세는 깼기 때문에 더 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자, HLB 제약은 잘 지켜줬습니다. 월봉에서 보면 이 시켜서만 안 깨면 돼요. 자리 잘 지켜줬고, 엘테는 이 공간에서 잘 사놓으시면 돼요. 그냥 여기 주가 싸잖아요, 그죠? 이 공간에 잘 사놓으시면 되고, 특히 이번 달 종가상 20겨선이 예쁘게 끝나만 주면 결국 돌파해주고 안착해주고 다음 달 상승이기 때문에 상황은 좋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HLB 글로벌 같은 경우 제가 이치가 낮다고 그랬죠. 저 왼쪽 산, 오른쪽 산. 그런데 아무리 오른쪽 산이라도 이건 많이 온 거고, 우리가 산을 제가 비율을 많이 하죠. 자, 주식은 간단한 원리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매집, 상승, 하락, 매집. 여기가 산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은 산 정상 가기 전에 왼쪽 산에 사는 거예요. 오른쪽 산에 사지 않습니다. 바닥에 사야 되는데 첫 번째 바닥에서는 바로 떴다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걸 기간 조정이라고 그러죠. 이 기간 조정이 꽤 이제 길어졌어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 6개월째 이루어지고 있고, 일봉에서만 봐도 자, 240원치로 나누죠. 나눕니다. 지상. 그죠? 지상이 되고 지하가 되고 가격 조정이 있고 기간 조정이 꽤 길죠. 이때는 짧기 때문에 뚝 떨어졌지만 지금 꽤 길기 때문에 이 정도 공간에서는 그냥 잘 모아 나가시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로터스는 패스하고, 자, 신라젠을 보고 있는데 기준선이 생겼죠. 우린 이런 거예요. 그 누가 신라젠이 앞으로 계속 날아갈지 떨어질지 누가 맞춰? 아무도 못 맞추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거 이제 거래 재개되면서 이런 데 팔고 나오긴 했지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거나 내가 살 수 있는 자리, 어떤 기준이 될 자리에서 사고팔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월봉에서 봤을 때 예전 고점이 16,500원이기 때문에 여기를 깨면 안 되는 거예요. 돌파해줘야 되는데 깼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죠. 그런데 기준을 세워주면 좋은 거예요.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신라젠 이 갭을 메꾸러 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내가 굳이 신라젠을 꼭 사고 싶어. 우리가 주식을 제가 계획과 대응형이라고 그랬죠. 자, 지금 신라젠이 5일선을 뚫었다고 해서 내일 막 날아갈 거야.
내 상한가를 갈 거야. 그걸 어떻게 알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단지 5일선을 뚫어줬기 때문에 기준을 세우는 거죠. 이동평균선은 주식이 떨어지고 올라가는 거를 맞추는 마법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동평균선은 주식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걸 맞추는 영역이 아니라 내가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 건지만 결정해주면 돼요. 5일선 깨시면 매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갱매꾸로 와요. 5일선만 안 깨면 매수. 내일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됩니다. 자, 올리패스가 5천원선 회복해줬죠. 사실 5일선 회복할 때 여기가 제일 좋은 자리였는데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단지 아직 외바닥인데다가 추세가 하향이라 불안하긴 한데 중기적인 추세는 틀어놨어요. 자, 5주선 가격이 얼마냐면 정확하게 5천원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5천원 깨지 않은 사이 들고 가는 게 맞는데 대량거래 터진 이력이 있어서 이 친구는 잘 모아나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유틸렉스는 오늘 5선 찍을 때 매수죠. 내일 같은 날 만약에 시장 살아나서 20선 찍고 나가 매수해요. 이 친구 괜찮아요. 잘 올라가고 또 대량거래 들어온 이력이 있기 때문에 눌림목 졌을 때 매수하시면 돼요. 이번 달에 5개월선만 회복해주면 이런 데 갈 것 같은데 뭐 상황이 나빠 보이진 않아요. 자, 바이오로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5일선 안 깨죠. 5일선은. 5일선. 이렇게 안 깨고 있죠. 안 깨고 있고 파마도 안 깨고 있습니다. 이 두 친구를 끌고 온 가장 큰 이유가 뭐 바이오로직스 회사가 엄청나게 커진다거나 막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대량거래 들어온 이력 때문에 보고 있는 거예요. 원래 대량거래 들어온 이력이 있는 애들이 눌러져도 다시 뛸 확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바이오가 밀렸죠. 시장 밀려서 밀렸는데 월봉 H는 얹혀놨고 제 영상 계속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알지만 제가 이거 대마 관련주라고 알려드렸죠. 미국의 그 조 바이든 대통령 그 중간선거 뭐 이런 게 있죠. 지금 미국에서. 그런 것 때문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자, 요렇게 5일선만 안 깨면 되고 20일은 끝났습니다. 화일약품이 많이 떨어졌을 때가 이때가 그 화재 때문에 떨어진 건데 이때 샀으면 좋았는데 그죠? 자리 지키고 있죠. 자, 이렇게 21선만 안 깨면 되고 월봉에서 위치도 굉장히 낮아요.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에 21선 기준 매도 진행하시면 되고 NC트론 HLB하고 친한 회사의 친구. 한 번에 사지 말고 꼼꼼히 잘 모아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HLB 그룹도 날아갈 때 같이 날아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매도 팩트가 5일선을 안 깨긴 했는데, 오면 이제 투바닥이죠. 이제 외바닥은 아니에요. 요때까지만 해도 외바닥이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지금은 이제 다중바닥권이고, 일단은 주봉에서 추세는 못 일어났기 때문에, 내일 5일선 깨고 내려오면 사지 말고, 5일선 잘 지켜주면 매수하시면 됩니다. 진원생명과학이 이수선 같이 지켜줬네요. 이 정도면 자리는 낮아요. 이게 10,000원대를 안 깨야 되는데, 일단 20일선 안 깼으니까 내가 한번 더 볼게요. 서린바이오가 5일선 깼네. 이 친구가 삼성바이오 관련주죠. 일단은 이전 바닥까지 오면 매수를 해보면 지금 사서 손실 볼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시장 안 좋으면 조금 손실 볼 것 같은데 그래도 주봉에 5선 위에 있고 원체 주가 많이 떨어졌어요. 자, 왼쪽 산 오른쪽 산. 근데 기간 조정 중에 집에 좀 오래 있던 거죠. 충분히 신종목이기 때문에 시장만 좋아지면 아마 순간 또 뛰지 않을까. 이 친구 뛰면 잘 돼요. 이러다 10% 갔는데 내일 한번 보자고요. 내일 같은 날 5일선 회복해주면 괜찮아요. 일단 네오 이뮤텍은 좀 애매해졌어요. 이 친구가 외바닥이라 그래요. 좀 애매한데 일단 네오 이뮤텍을 뺄게요. 그냥 외바닥이라 그래요. 외바닥. 떨어지고 올라 옆으로 가는 공간이 필요해서 빼고 나이백은 아직 볼 필요가 있어요.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친구는 자 5일선만 안 깨면 매수. 앞에 대량거래 터진 이력이 있고 또 터졌고 자 5일선 안 깨면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하시면 돼요. 5일선 기준으로 매수매도 진행하시면 돼요. 깨면 손절했다가 나중에 20일선 사시면 돼요. 깨면 무조건 손절하셔야 돼요. 자, 소말젠이 아까 5일선 돌파할 때 제가 매수라고 했죠. 이 친구가 아직 더 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일단 주봉에서 6선 위에 있으니까 가능성이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일봉에서 내일 같은 날 5일선 안 깨면 매수. 지금 거래량 터지고 있기 때문에 5일선만 안 깨면 또 날아갈 수 있으니까 내일 같은 날 5일선 안 깨면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됩니다. NK맥스가 밀릴 자리 밀렸는데 월봉 H는 낮아요. 자, 5선 지켜냈죠? 5주선 가격이 12,800원. 내일 같은 날 12,800원만 안 깨면 매수. 그냥 잘하면 또 올라갈 수 있어요. 대신에 12,800원 깨면 안 돼요. 12,800원을 기준으로 대응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바디텍에도 이슈가 하나가 있어요. 갖고 왔는데, 자, 세계 최초 정상압 수두증 치매 진단제를 판매한다고 합니다. 치매 관련주가 돼버렸죠, 지금. 여기다 갖다 놔야지, 참. 치매 관련주인데, 일단 아까 급등을 했거든요. 제가 금방 설명드렸듯이 이런 긴꼬리 음봉이라든가 이런 걸 무서워하지 마요. 나쁜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월봉에서 고점에 나왔다면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건데 월봉 바닥에서는 나쁜 게 아니에요. 색깔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량거래 들어왔죠. 거래량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도 물량을 싹 잡아오는 대량거래가 빵 터졌습니다. 내동 매매만 하지 않았다면 내일 같은 날
다시 한번 5일선 근처에서 매수를 한 거예요. 내일 반드시 보고 계셔야 돼요. 우리도 멤버들 같이 보고서 제가 아침에 물론 못 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존재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알려드릴게요. 아침 8시 15분에 들어오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안에도 만약에 시간에도 좋은 이슈가 나면 보여드리고 볼까요? 시간에? 떨어지고 있네요. 자, 5일선 근처까지 밀려주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면 신규로 가입하신 멤버들이 꽤 많아요. 이렇게 보시면 8시 15분에 이 썸네일 뜰 거예요. 뜨면 여기 참석해 주시면 됩니다. 많은 멤버님들이 같이 하고 있고 우리는 종목을 제가 맞추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어떤 종목을 추천하는 사람도 아니고 단지 이러한 종목들이 어떤 이슈가 있고 주가가 싸면 여기서는 매수해 볼만하다고 알려는 드려요.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 본인에게 있고 단지 자리를 깨면 손절하라고도 알려드려요. 손절은 굉장히 중요한 기법이죠. 손절은 창피한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저희 멤버님들 많이 늘으세요. 지금 이게 이제 VIP분들 이게 속도인데 빨리 누르시죠. 굉장히 많이 누르고 있어요. 진짜 많이 들어오시고 있어서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어쨌거나 하루하루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장에서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절대 공부 없이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공짜가 없어요. 그냥 누가 사라고 해서 사고 누가 팔아서 팔고 이게 아니라 저랑 같이 공부를 해가지고 본인이 생각해도 이거는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요새 리튬 관련주가 송상개미가 얘기하는 대로 요새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이렇듯이 아니면 제가 방산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 요새 북한이 자꾸 미사일 쏘는 게 방산주가 좋아 보이는데 방산주 월봉 H가 낮은 게 있네. 그럼 제가 그 종목 얘기해드리거든요. 그러면 본인도 판단하고 우리도 판단하고 저는 종목을 리딩방을 운영한다거나 카톡방을 운영하지 않아요. 저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유튜브밖에 없는데 제가 그런 종목들을 얘기해주는 위치가 전부 다 월봉에서 낮고 살만하니까 알려드리는 건데 대신에 손절한다거나 익절할 때는 저도 알려드려요. 이런 자리를 깨면 위험하니까 손절해야 되고 대신 떴을 때는 어디가 목표가인데랑 알려드려요.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무조건 매수가와 목표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매수가와 목표가를 모르면 절대 수익을 내기 어려워요. 나는 팔아야 되는데 누군가는 거기서 사죠. 그 사람들이 물리는 거예요.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절대 호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셀트리온 그룹주가 오늘 좋았거든요. 특히 셀트리온이 아침에 거의 2%대 올라가고 있었어요. 밀렸는데, 자,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계속 똑같은 얘기지만 어차피 길게 보고, 6개월, 1년 길게 보고 잘 모아나가시면 나중에 6개월, 1년 뒤에는 좋은 수익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피플바이오가 아직 5일선을 안 깼는데, 아직은 괜찮아. 여기만 안 깨면 돼요. 치매치료 관련해서 아직도 이슈가 살아있고, 엔젠바이오가 많이 밀렸어요. 순간 60선까지 밀렸는데, 자, 5개선 가격이 8,400원입니다. 저기만 안 깨면 되고, 주봉에서 5주선 자리가 8,281원이기 때문에 일단 기다려. 심하게 밀리면 20원까지 밀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요런데 장도는 요런 장도 정도는 아마 다시 뛸 확률이 커요. 이 대량고에 들어온 자리가 월봉에서 바닥권일 때는 반드시 관심 있게 봐야 돼요. 특히 외바닥이 아니죠. 여기서 한번 찍고 두 번 찍었기 때문에 엔젠바이오는 버리지 말고 눌림목 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현대약품이 떴다 뚝 떨어졌네요. 이 친구 월봉 위치 낮아요. 낮고 거래량이 또 터졌습니다. 뭔 얘기냐면 내일 같은 날 20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돼요. 퓨처캠 이슈가 좀 있어요. 퓨처캠이 자 전립선암 진단제 적응증 추가 3인상 3상 재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지금은 좀 불편해요. 원래 이 친구 살 때는 여기거든요. 여기인데 지금은 살 자리가 없어요. 자 주식은 제가 살 자리 산다고 했죠. 살 자리에서 사야 되는데 지금 살 자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다려야 되겠죠. 이렇게 음봉으로 쭉 떨어질 거예요, 며칠. 그러면 거기 사시는 게 맞아요. 그냥 날아가면 우리 거 아닌 거예요. 그냥 날아가면 우리 게 아닌데, 쫓아가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자리까지 올 때 기다렸다가 사시는 게 맞습니다. 애플페이가 11월 36인데, 오늘 시장 밀리면서 좀 떨어졌죠? 자, 보겠습니다. 한국정보통신 대장주예요. 소니드 2022, 이거 AIoT라고 읽어야 돼요. 국제전시회 참가, RFID 기술력. 자, 소니드도 애플페이 관련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소니드의 자리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시장 안 좋은데 얘만 올라갔죠. 며칠 전부터 얘가 제일 좋아요. 여기 20선 찍을 때 얘가 매수 타이밍이었는데 오늘도 5일선 근처가 매수 타이밍이었어요. 여기. 깨면 손절이고 이거 장중내내 알려드렸는데 특히 매물대를 뚫어주고 나가고 있죠. 근데 지금은 좀 불편해요. 내일 같은 날 음봉으로 5일선까지 꼬리 달고 다시 돌아가면 여기서 매수해요. 한국정보통신 같은 경우에 이 친구 조심하라고 그랬죠. 오늘 많이 떨어져 버린 게 아니라 엄연히 월봉에서 높아요. 물려도 이런 데 있는 걸 물려야 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손절라인 갖고 하셔야 되고
일단 일봉에서 5일선 깨게 되면 엄청 위험해요. 깨지 않으면 매수인데 깨자마자 무조건 손절해야 돼요. 다른 친구들은 굳이 손절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데 얘는 아니라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죠. 대장주긴 대장주예요. 대장주가 빠를 땐 빨라요. 자, 이론을 봅니다. 엄연히 이식회선 위에 있어요. 2690원대만 훼손하지 않으면 추세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괜찮아요. 아직은. 에이텍TN도 좀 많이 밀리긴 했는데 이 친구가 월봉에서 지금 양봉 떴죠. 5개선 가격이 얼마냐면 정확하게 12,260원이 여기만 안 깨면 되고 이번 달 종가상이 위에서 끝나게 되고 다음 달에 한번 지켜주고 나가야 되면 빵 때려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건데 이 친구가 빵 때린다는 근거는 다른 것 때문에 그린 게 아니라 앞전에 뛰었죠. 주식은 한 번 뛰는 애들이 또 뛰어요. 자, 거래량 싣고 뚫었고 다시 떨어지고 다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하루의 음봉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뭐 물론 단타다. 내가 단타 단기다. 그럼 당연히 5일선 깨면 손절이지만 5일선만 깨지 않으면 이 자리를 기준으로 다시 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고 계시기 바라고 내일 같은 날 시장 살아나면은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돼요. 한국전자금융도 전체적으로 월봉 바닥권이에요. 얘네들 괜찮고 애플페이 관련주는 제가 잘 올려놨으니까 제 영상 쭉 훑어보시면 애플페이, 삼성페이 관련 올려놨거든요. 그러면 그 종목들 내가 이런 종목들을 어디서 사서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알려드렸으니까 한번 시간 나실 때 꼭 챙겨보시고 KG제네시스와 KG오빌리언스도 좀 밀리긴 해도 월봉에서 역대적 저점이에요. 얘네들의 재무제표가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이 친구들 장기적으로 들고 가겠다. 지금 사는 게 맞아요. 지금 조금씩 잘 모아나가면 물론 우리나라 증시가 바로 반등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래도 꾹 참고 있으면 주식을 사더라도 이렇게 싼 주식을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너무 급하게 하면 생각 안 하면 돼요. 그러면 언젠간 5개선 위에도 올려놓게 되고 20개선도 가게 되고 뛰면 이런 데 가겠죠. 장기 투자는 이런 데서 하는 거예요. 월봉 바닥에 사가지고 장기 투자하는 거지. 또 월봉 저고점 최고점 날아가는데 여기서 물려가지고 나 장기 투자하는데 우아한 데 사는 거 아니고 대바닥이잖아요. 바닥권 그죠. 코로나 때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주식이 굉장히 싼 거예요. 해도 해도 너무한 거예요. 사는 건 이런 걸 사는 거죠. 주식은. 자, 몇 가지를 봅니다. 태양광 관련주 얘기를 좀 해볼까요? 미국 IRA 관련해서 배터리,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기업이 수혜를 받을 거라고 합니다. 알았으니까 주식만 올려놔. 그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못 올라갔죠. 그런데 제가 태양광 관련주를 오늘 아침에 좀 올려드렸을 거예요. 자, 에로티 백큐미 270억 규모의 태양광용 건진식 공펌프 공급 계약을 했습니다. 이름도 어려워. 에로티 백큐. 자, 에로티 백큐를 봅니다. 일단 뭐 공시가 뉴스가 떴으니까 이제 장중했던 거라 시간에 조금 올라가려고 하네요. 에로티 백큐의 월봉 H는 엄연히 낮아요. 낮은데 뭐 더 떨어질 수 있긴 한데 일단 5개선이 목표가예요. 자, 주봉을 봅니다. 추세 전환 해놨죠. 5주선 돌파했을 때 우리는 이거를 중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5주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그럼 목표가가 어디냐? 이렇게 20주선 11,000원까지 보입니다. 나는 어디 살 거냐는 거죠. 오늘 같은 날 뛸 때 사지 말고 내일 같은 날 이렇게 20일선 근처 오늘의 저점을 훼손하지 않는 선상 여기서 매수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식은 계획형이라고 했죠. 쫓아가는 형이 아니에요. SDN을 비롯해서 전부 다 월봉 바닥권. 예전에 제가 바로 올린 영상에서도 알려드렸지만 이 공간에서 매수해주는 게 제일 좋다고 그랬거든요. 여기. 근데 많이 올라갔죠. 지금 다시 왔어요. 그러니까 SDN, 신성ENG, S에너지 이 세 친구는 지금 살만해요. 지금 물론 하루 만에 바로 급등할지 이런 건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주식을 사려면 지금 싸게 사는 게 더 좋다. 예전에 날아갈 때도 샀으면 좋았지만 어차피 다 떨어졌으니까 시장 무너지면서 이 바닥권에서 다시 들어가 사는 게 제일 좋아 보입니다. 이 세 친구가 제일 나아 보이고 현대에너지 솔루션이나 하나솔루션은 이슈가 있긴 한데 월봉 대치가 높죠. 지금. 그러니까 함부로 쉽게 사면 안 돼요. 물려도 이런 데서 물려야지 이런 데 물리면 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굳이 하실 분들은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5개선만 깨지 않으면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풍력 관련주들도 많이 떨어졌어요. 뭐 유니슨도 그렇고 유니슨도 완전 이제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제 박스권 하다 이탈해 버렸죠. 이 친구도 이 공간에서는 한 번에 많이 사지 마요. 추세가 오양일 때 한 번에 많이 사시면 안 돼요. 그냥 이 공간에서는 그냥 꾸준히 돈 생길 때마다 이번 주 샀으면 다음 주에 사고 아니면 이번 달 샀으면 상황 보고 다음 달에 산다든가 이렇게 좀 텀을 두고 길게 텀을 두고 사시는 게 훨씬 좋아요. 간만에 조선주 얘기 좀 해볼까요? 정부에서 이 조선업계 초격자, 그러니까 중국하고 좀 격차를 벌이려고 그러죠. 그러면서 인력 확충, 금융 지원까지 확대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수주를 많이 하고 있어요. 삼성중공업 또 이렇게 공사를 수주했죠. 자, 그래서 잘 올라가야 되는데 시장에 밀리면서 사실 많이 밀렸어요. 많이 밀렸는데 이제는 떨어질 만큼 많이 떨어졌어요. KSP도 많이 떨어졌고 STX 엔진이 어제 급등했다가 떨어졌는데 이렇게 끼가 있는 애들이 좋아요. 그래서
STX 엔진 같은 경우에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되고, HSD 엔진, 한라 IM에서 전부 다 월봉에서 바닥까지 다시 밀렸거든요. 얘네들 다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커요. 물론 이제 HSD 엔진 같은 경우 이 시간은 깼기 때문에 이번 달에 못 돌려놓으면 위험하긴 한데, 이건 제가 따로 봐드릴게요. 따로 보면 되고, 일단 저점 훼손하지 않아야 돼요. 태웅도 예전에 최저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거래 재개되자마자 요런 데가 다시 오면 살만해요. 그럼 그때 제가 따로 알려드릴 거고, 오리엔탈 전공이나 대한전기공업도 예전에 제가 어디서 사라고 그랬냐면 여기서 사라고 그랬거든요. 여기서. 근데 그냥 날아갔어요. 다시 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대한전기공업이나 오리엔탈 전공이나 지금 월봉 바닥까지 온 애들은 다시 관심권에 두면 조선 기자재주들은 다시 시작해서 올라갈 수 있다. 단지 지금은 시장이 원체 안 좋아서 밀려 있으니까 그런 이슈 때문에 밀린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주식은 그래도 물리더라도 제가 항상 알려드렸죠. 내가 주식을 물리더라도 무조건 월봉 바닥에서 물려야 되는 거예요. 재무가 단단하고 튼튼한 종목을 여기서 물려버릇하면 그냥 기다리면 다 가요, 이런데. 대신에 월봉 고점에서 물리면 안 와요, 여기. 이 21년 5월 달에 여기 물리시면 안 오잖아요, 지금. 언제 갈지도 몰라요, 여기. 진짜로. 뭐 올해 갈지 내년에 갈지 몰라요. 엄청 고생한다는 얘기인 거죠. 우하양 할 때도 마찬가지로 물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좋은 뉴스는 다 이런 데서 나요. 아까 제가 포스코 케미칼이나 에코프로비움을 왜 사지 말라고 하냐면, 에코프로비움이 더 갈지 안 갈지 전 몰라요. LNF가 더 날아갈지 안 나갈지 몰라. 그런데 최소한 저는 이런 데서 안 살 거예요.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지. 더 가든 말든 비싼 자리에서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주식은 무조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부동산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아파트도 그렇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자산, 그죠? 뭐 비트코인이 됐든 뭐가 됐든 싸게 사야지, 싸게. 이해하셨죠? 모든 자산은 싸게 사는 건데 조선 기자재주 월봉 H가 굉장히 낮아요. 다 싸다는 얘기인 거예요, 주식이. 단지 HS는 계약을 하고 많이 하고 다니는데 약간 조심했다가 제가 좋은 자료만 알려드리고, 반드시 쌀 때 무서워하지 말고 우리나라 지수가 지금 떨어진다고 그래서 미증시가 지금 급락한다고 그래서 너무 겁내고 이거 막 큰일 난 거 아니야, 우리 어떻게 되는 거 아냐가 아니라, 절대 주식 안 없어지니까 많이 떨어질 때 대신에 추세가 우하향이기 때문에 한 번에 사지 말고 잘 조금씩 천천히 모아 나가면 어차피 증시는 항상 우상향에 있어요. 우상향 올라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잘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장 떠나지 말란 얘기인 거예요. 실제로 지금 많은 분들이 떠나고 있거든요. 근데 떠나지 말고 좋은 이슈를 알고 있거나 전기차나 전기차 충전 관련주처럼 미래 가치가 있는 종목들은 반드시 그 시장이 오는 거기 때문에 월봉 바닥에서 주가가 쌀 때 우리나라 주식들 지금 저평가돼 있어요. 엄청 저평가돼 있어요, 진짜로. 해도 너무할 정도야. 그러니까 잘 사모으면 나중에 좋은 수익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좀 일찍 끝냈는데 이게 이제 많이 반복돼서 그래. 제가 이게 실방을 2번 하죠. 오전에도 실방을 했는데 그때 한 얘기가 거의 또 반복이 되기 때문에 잠깐 종가 시황 정리만 해드린 거예요. 자, 새로 가입하신 멤버나 VIP 멤버님들은 내일 아침 8시 15분에 꼭 참석하셔가지고 저녁 때 오늘처럼 저녁 그 넷플릭스나 어제 로블록스처럼 새로운 이슈가 나오거나 좋은 뉴스가 나오게 되면 내일 따로 알려드릴 테니까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저녁 좋은 저녁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또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 즐겁게 내일 또 다시 한번 뵐 수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실방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